네,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 특수부 검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가 됐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대검에 넘겼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대검은 이미 당시 수사 검사들이 어떤 위증을 교사한 어떤 증거가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검에 넘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자체는 이문정 검사가 부장검사지만 지금 대검 감찰 연구관으로 가 있죠. 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하고 조사를 쭉 해왔었고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된 적은 없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대검찰청에서 이 부분을 공람종결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 공식적으로 사건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내부적인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에 들어온 건 뭐냐면 공수처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고발을 하다 보니까 사건으로 편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걸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진 않고 대검에 보내서 수사를 하도록 의뢰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내부에서는 이미 한번 검토를 거친 사건이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외부에서의 고발에 의해서 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가능성이지만 이문정 현재 검사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는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조건은 그런데 예. 이미 한 차례 이게 논란이 되게 됐어요.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이문정 검사와 막 SNS 논쟁까지 벌였었는데 그 건을 다시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문정 검사한테 줄 것이냐? 이것도 별도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조남관 차장이 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니까 네.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는 부분도 있고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 대행이니까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행사하게 되면 또 또 어떤 논란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네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 현직 검찰총장과 총장 권한 대행이라는 부분이 또 다르기도 하고 당시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결을 했을 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서 이문정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이 부분이 왜 검찰에서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도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지? 라는 또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배당할 가능성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길에서 대검으로 이 사건을 이첩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검으로 보내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대검에서 다 받은 걸 보낸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된 걸 아마 동일한 게 여기도 내고 거기다 내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저 대검에 이첩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3월 4일 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공소시효가 3월 22일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 사이에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은 이미 그 사건을 작년 9월인가요? 그래서 하시고 있던 사건이니까 같은 사건이고 관련 사건이고 해서 대검에 이첩한 게 자연스럽죠. 자, 과연 이문정 검사가 이 수사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 부분도 네. 관심인데 사실 이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 차례 네. 보도도 했었던 사안인데 좀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한명숙 전 총리 그 불법 정치자금 수사 사건 그렇죠. 이게 있고 모해 위증도 있는데 먼저 그렇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이게 어떤 거였죠? 이게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당시에는 2007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네. 한만호라고 하는 건설업자, 한신공영 이 대표라고 하는 인물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9억 원의 이 정치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0년에 이제 재판에 붙여져서 법 다투게 되는데 1심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2심에 넘어가서는 이제 검찰이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심에서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본 바 이 돈은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거예요. 유죄는 이제 2년의 징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받았던 돈을 추징당하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이 적합하다 해서 유죄를 확정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 전 총리는 2년 실형 다 살고 나와서 끝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2심 재판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등장했던 증인들이 번복 발언이 터지면서
상당히 심각한 또 다른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죠. 이게 당시에 이제 KBS에서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고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 무죄다, 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저 진술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만호 씨가 1심에서 돈을 줬다고 처음에는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가 네.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바꿨는데 근데 그거를 2심에서부터는 그 말을 안 믿어준 겁니다. 처음에 얘기한 돈을 줬다고 하는 진술만을 믿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만호 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에 구치소에서 야 한만호라는 사람이 옆에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다른 재수자들이 한만호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른 재수자들이 구치소에 있었던 다른 재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2심 법정에 나와서 한만호라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걸 진술을 번복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한만호 씨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만호 씨가 번복한 진술이 아니라 제일 처음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들 세 차례에 나눠서 돈을 줬다라고 한 그 검찰 진술을 근거로 해서 한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 인정이 된 건데 문제는 그렇게 말한 그 증언했던 그러니까 한만호 씨로부터 한만호 씨가 내가 한 전 총리에게 돈 줬어라고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는 그 재수자들 중에 일부가 사실 그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검찰에 시켜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 부분. 그러니까 네. 같이 수감돼 있던 사람이 네. 자기는 검찰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예. 그 거짓 증언을 했다, 진술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증인은 애초에 3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한 씨가 있고 최 씨가 있고 김 씨가 있는데 한 씨는 나는 위증 못합니다 해서 법정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거짓 위증 훈련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인도 진술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위증을 참아할 수 없어서 법정을 나가지 않았다. 한 씨의 주장. 최 씨는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이 교도소 내에서 한만호 이 건설업자가 돈 줬다는 얘기를 한 걸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위증이었다. 검찰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 씨 한 명만이 위증을 했고 나 위증한 적 없다. 들은 사실 그대로 얘기했던 거다. 하고 애초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명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 지금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된 겁니다. 자, 동료 수감자 그러니까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라는 발언을 한 H씨라고 합니다. 증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나 그런 거 말해줄 내용도 없고 협조할 내용도 없다 하고서 몇 번 제가 거부를 하고 부르면 또 나가서 또 거부하고 아들 주식 산 부분으로 인해서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더라고 하면서 저를 종용하는데 거부하다가는 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한만호가 법정에서 이 양심선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이고 김나 태가 법정에 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술한 부분 그건 다 거짓이죠. PC를 보여주면서 그걸 받아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껴쓰기 그대로 했어요. 진술 기록이든 영상 녹화든 증인신문 내용이든 이미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연습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지금 방금 H씨가 증언한 그러니까 PC 보면서 증언을 다 받아쓰게 하고 훈련을 시켰다. 이거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장면인데 실제로 저게 맞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네, 어마어마한. 근데 저게 안 받아들여졌죠. 대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저 사람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다. 재판에 넘길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믿어야 될지 말지를 사실 공개된 법정에서 이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지금은 의혹은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다라는 게 의혹이 가 있잖아요. 그걸 검찰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과연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다시 한번 또 잘못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고 네. 이문정 검사는 이런 또 이게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록이 과거에 이 대법원까지 재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니까 얼마나 기록이 많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9월부터 조사를 했던 기록까지 합하면 기록만 해도 어른 키를 넘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불과 한 3, 4일 만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 못 믿을 거야라고 바로 혐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걸 다 검토를 하고 그 시간 내에 못 믿겠다고 하느냐라는 걸 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대검에서 이제 이첩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저런 증언들만 보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좀 느껴지거든요. 진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검에서의 이첩받은 진술들이 어긋난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당시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뭐 검사 누구 검사실에 불려가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때 출정 기록들이 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나름대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당시 상황들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그러니까 진술한 것 말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비교를 해봐서 과연 진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를 저는 이게 검찰에서 만약에 정말로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법정에서 확인을 받는 게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검에서는 소극적인 거. 공소시효가 근데 네. 22일까지 이달 22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저거를 다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잘 아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문정 부장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지난달 26일 날 부여를 받았을 때 이미 공소장 초안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면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럴 만큼의 검토는 임 검사는 끝냈다라는 것이고 이제 대검에서는 같은 기록을 우리도 봤는데 이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공수처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인사위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후 절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저 김진우 공수처장이 나와서 대검으로 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이첩했다. 이유를 얘기했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간상 네. 수사 인력과 검사가 없거든요. 이제서야 인력 충원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인사위원회 구성 이제 완료됐고요. 그럼 그동안 이제 쭉 제출을 받아온 희망자들의 이제 서류들이 있고 이걸 심사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이제 전형 과정을 거쳐서 면접까지 가고 최종 선발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애초에 빠르면 3월에 공수처가 가동될 수 있겠다고 했는데 4월경에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1호 사건이 무엇일 거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심인데 사실은 대검이 이첩한 사건이 한명숙 사건은 돌아갔죠.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입니다. 그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상이거든요. 피의자거든요. 이것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하고 다른 사건을 고르게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는 과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네. 그 사건을 누구한테 이 사건을 배당하는지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